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 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와 외국인 수급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바이오주, 이제 뭐가 나와도 이제 호재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봄 정도만 해도 나오는 이슈들마다 다 악재로 반영했던 것이 이제는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동향 간단히 보고 갈게요. 자, 외국인 오늘 매수하고 있다. 어제 이어서 거래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대신 기관이 오늘 좀 쉬고 있네요. 어제 대량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 중요합니다 했는데 오늘도 벌써 오전에 700억 이상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주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물 같은 경우는 한 4,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일 10,000계약 넘게 11,000계약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일부 환매 나오는 건 뭐 자연스러운데 과도하게 오늘 한 7,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와서 마감이 된다 이러면은 에이 어제 매수한 거 별거 없었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5,000계약 이하 정도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은 역시나 뭐 중립 이하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 뭐 800억 넘었네요 방금.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서 자,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럽 장질환학회가 열리고 있죠, 스페인에서. 여기서 이제 그 램시마 SC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포지엄을 개최해가지고 1시간여 동안 뭐 현재랑 미래에 치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뭐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존에 54,000원 구간, 요 구간이 좀 중요했었는데 이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가 복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 뭐 중요하지만 저 위쪽에 65,000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가줘야 된다. 기존에 개파락 나왔던 구간이죠. 이 구간을 빠르게 메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65,000원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모양이 좀 다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원 돌파 시도, 의미 있는 구간이죠. 20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18만원 구간에서 빠르게 이틀 만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위에 안착해서 거래량 실어주고 위쪽으로 조금 20만원 딱 걸치는 거 말고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와 줘서 안착하게 되면은 20만원만 유지하면은 앞으로 셀트리온이 그동안 어려웠던 주봉 차트로 보면은 티가 나죠.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걸 벗어내는 양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유지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셀트리온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중요한 구간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41,500원 이 구간을 넘어가려는데 41,500원 위쪽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20만원 넘어가는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은 41,500원 위쪽을 제압을 해준다.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상승 탄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젠.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 전체적인 영향력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이만큼 밀린 거는 사실은 좀 과도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이 또 과도하게 상승한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공매도 세력이랑도 잘 맞고 이래저래 뭐 임상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구간을 거치고 있었는데 여긴 좀 과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17,500원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위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9,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냥 상한가에 들어가서 잔량을 쌓아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한 차례 2만원 위쪽까지 내일 갭으로 뛰어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는 게 신라젠에는 가장 뭐 좋은 시나리오다. 오늘 상한가에 못 들어가면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한가에 꼭 들어가줘야 되는 날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솔로스 같은 경우가 뭐 오늘까지도 뭐 연속적으로 뭐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상한가가 전혀 풀리지 않고 점상으로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요런 T자형이 한번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T자형의 상한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혹은 상한가가 이제 풀려가지고 2번 정도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솔로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뭐 그냥 뭐 기세 상한가라고도 하고 점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매도하기보다는 이런 걸 확인하고 매도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노실 플러스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이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잠깐 쉰 다음에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13,000원 이 구간 넘어가 줘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자꾸 이탈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도 이 좋지 않은 모습을 21선 지지받고 이겨내고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거는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오늘 2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죠. 위쪽에서 물렸던 사람들이랑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수익 실현. 이 매물 소화하고 상한가에 들어가 주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13,0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노테라피는. 자, 지능기업. 뭐 그냥 별다른 이슈 아닙니다. 이건 보유하신 분들이 그냥 빠져나올 기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주주인 채권단이 지분 매각을 공시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이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다음 달 6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예비 입찰을 진행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경영권을 효성중공업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 뭐 기술적으로 뭐 대응하고 뭐 매수하고 이거 없어요. 보유하신 분들이 빠져나올 기회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더존비존은 뭐 과거부터 뭐 계속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이 매출액이 60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3% 증가했고요. 플러스 13%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4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6% 증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106억 7,700만 원으로 42.9% 전년 동기입니다. 다. 그래서 증가했다 해서 호실적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미래 전망성 좋은 기업으로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최근에 쉬어가는 그림이었죠. 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그림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서 바로 위쪽에 있던 이 35만 5천 원 전후 되는 구간을 오늘 아예 갭으로 그냥 뛰어넘어 버렸죠. 이게 이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유럽 파트너인 바이오젠이죠. 바이오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호조가 나와서 특히 이 바이오시밀러 3종 베네팔리랑 임랄디 그리고 플릭사비 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의 이 바이오시밀러 3종이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다. 매출액이 여기에 의미를 둘 수 있죠. 꾸준히 성장 잘하고 있구나. 셀트리온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유럽에서 잘하고 있구나. 유럽 시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돼 있다. 미국 시장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흐름은 상승 쪽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잘 유지해주고 31만 원 구간 잘 유지해주고 흐름을 계속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키움증권에서 뭐 투자 의견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3분기 호실적 전망이랑 뭐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향됐다라고 하는데 신기한 거는 투자 의견 상향인데 목표가는 35만 원 그대로 유지. 좀 이상하죠. 어찌 됐건 좀 이상한 건 넘어가고 예. 뭐 제가 볼 땐 이상한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35, 이 중요한 거는 오늘 주가가 저항을 받던 30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을 강력하게 갭으로 넘어가고 거래량도 잘 실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장에. 그래서 거래량 최대한 많이 실고 지금 이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좀 더 확장하면은 가장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아웃으로 2015년에 대박이 났고 라이선스 아웃에 반환 그리고 늑장 공시 등으로 해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도 뭐 플랫폼 기술력이 있는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레스커버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도 소개 많이 해드렸고 굉장히 좋은 플랫폼 기술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고생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고생했던 구간을 정리하고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원하는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구간에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백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데 글로벌 빅파마하고 뭐 탑5 안에 드는 빅파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히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뭐 내일도 한번 강세가 나오면서 9,500원 구간을 잘 넘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갭으로 9,500원 구간에 붙이지 말고 이걸 넘어가줘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아주 좋은 굿. 만약에 9,500원 아래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불안 요소 있으니까 분할 매도 혹은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강력한 상승을 이렇게 올라가도 좋은데 갭으로 넘어가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리고 잘 못 넘어간다. 9,500원 못 넘어가 안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서 이제 뭐 세포라라는 이제 뷰티숍을 이제 오픈하죠. 내일입니다. 삼성동에 이제 첫 매장을 오픈하는데요. 뭐 7개까지 뭐 확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이제 오가닉 이제 뷰티 브랜드죠. 코라오가닉스가 한국 세포라 1호점에 입점한다. 이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해요, 근데. 예. 여기 구간을 이 그 중장기 이평선 있는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뭐 좀 아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3,500원까지는 오늘 제압을 해서 넘어가 줬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3,500원 넘어가는지 잘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는 오늘 거래 정지 당했죠. 근데 HLB 생명과학이 전일 거래 정지 당한다면 오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 재개되면서도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HLB의 상승 흐름은 이제 거래 정지도 막지 못하는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격하는 거는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조정이 나오면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면 몰라도 근데 조정을 잘 안 주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까봐 불안하신 거잖아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꽤나 많이 상승했죠. 지금 HLB 생명과학도 현재 35,000원대인데 5,000원 초반대부터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5,100원대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7배가 되는 거예요. 7배. 그러니까 HLB도 어제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저가인 뭐 21,800원이었죠. 21,800원부터 거의 10배가 되는 건데 지금 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첨가해서 이제 불타기 할 수는 있는데 신규 매수는 어렵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종목,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도. 그렇게 보면은 이 정도 올라온 종목을 지금 들어가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화가 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가격에 들어가던 좀 더 비싼 가격에 들어가던 안정화가 된 다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등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고치셔야 돼요. 그 습관은 참고하시고요.
자, 헬릭 스미스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어제 말씀드렸죠. 10만 원 돌파해야 되는데 이거 돌파 못한 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10만 원을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넘어가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래 정지도 막을 수 없는 이런 힘을 갖고 있고 모든 이슈가 뭐 임상 실패나 이런 진짜 대놓고 악재 아닌 이상 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인들이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쪽이 코스닥에서 지금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헬릭 스미스도 10만 원 위쪽으로 오늘 회복이 잘 나와주고 있다. 얘는 엄청나게 그냥 날아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기보다는 21선이 아래로 급격하게 꺾여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12만 원 회복해주면 좋고 회복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10만 원 위만 잘 회복해주면은 이 급락하던 게 완만해지고 올라오겠죠. 꼬리를 말아 올린 다음에야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예 14만 원까지 돌파해 주면은 괜찮아요.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얘가 꼬리를 빨리 말아 올리고 빨리 올라오겠죠. 그러면 헬릭 스미스도 주가가 괜찮아질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느냐는 물음표예요. 현재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좀더 좋은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뭐 한 12만 원, 뭐 많이 가면 14만 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10만 원 위에만 유지 잘해줘도 지금은 괜찮다. 하락을 멈추는 그리고 방향을 반등 위쪽 방향으로 돌리는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